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요즘 별채에 새들어 사는 연옥이 할머니랑 재미나게 지내는 중이에요. 30살 이상 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랑 저는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이사를 들어왔을 때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자꾸 들이대곤 했는데요. 저도 남자다 보니 할머니를 만나기 전만 해도 당연히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했었죠. 그런데 연옥이 할머니에게 저는 스며들어 버리고 말았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얼굴을 안 보면 허전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연륜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다가도 단둘이 있을 때면 할머니는 확 달라지곤 해요. 할머니는 저를 기분 좋게 해준다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손이며 입이며 총동원해서 저를 예뻐해 주시곤 해요. 그럴 때면 정말 온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저는 느끼면서 가버리곤 하죠. 연옥이 할머니가 이사를 들어온 건 몇 달 전 일이었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마당 딸린 작은 집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세 식구가 같이 지낸 곳이니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는 해요. 참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어요. 마당을 사이에 두고 본체에는 엄마랑 저랑 살고 있고요. 한쪽에 따로 생활할 수 있게끔 별채가 있어요. 원래는 그 별채에는 엄마랑 비슷한 또래의 희숙이 아줌마가 오래 살았었죠.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희숙이 아줌마는 엄마랑 죽이 잘 맞는 편이었어요. 두 분이서 김장도 같이 하시고 때론 어디 놀러 다니기도 하셨거든요. 별채에 워낙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저에게는 이모 같기도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건가 봐요. 50대인 희숙이 아줌마가 재혼을 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아줌마가 이사를 가버리고 난 후 별채는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사실 별채는 엄마에게는 꿀단지 같은 곳이기도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처 시장에서 작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는 참 억척스런 분이기는 해요. 엄마는 별채에서 월세를 받는 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은행에 고스란히 적금처럼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장가 갈 때 쓰실 거라면서요. 그럼 별채가 몇 달 비어있게 되자 엄마는 여기저기 동네 부동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방을 내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덕분에 몇 달 정도 비어있던 곳에 연옥이 할머니가 새로 이사를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는 전에 새들어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아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동네 쪽에 살았었나 봐요. 이왕이면 저희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었으면 저희 집 형편도 확 피는 건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저는 속으로는 이왕이면 제 또래 참한 아가씨가 이사를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외진 동네에 제 또래 여자가 이사를 올 리는 없었죠. 아무튼 60대 중반이라는 연옥이 할머니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혼자 오래 살아왔다고 했어요. 아담한 체구에 웃는 모습이 귀염상인 할머니는 첫인상이 참 좋은 편이었어요. 엄마도 인상 좋은 할머니가 새로 이사를 들어왔다면서 좋아하실 정도였고요.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호감을 느끼기는 했어요. 물론 여자로서는 아니었지만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그 무렵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상태였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월급은 적지 일은 힘들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다가 직원들이 남자들만 있다 보니 위계질서도 군대처럼 빡셌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니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인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남자가 평생 다닐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야 장가도 들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나 싶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몇 년 시간을 줄 테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비 보태라고도 안 할 테고 책값이니 그런 것도 다 대줄 테니 공부해 볼 생각이 있냐고 하시는데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살면서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어서 책상에 진득하니 앉아 있어 본 일이 없는 저이기는 했는데요. 아마 학교 다닐 시절에 공부하라고 했으면 반감부터 가졌을 텐데 역시 모든 건 상황이 결정을 해주는 건가 봐요. 그 무렵 하루에도 12번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의 그 제안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이후에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옆 동네 친구분 아들이 얼마 전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시장에서 만난 엄마에게 엄청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사고방식이 옛날 분이시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게 부러우셨던 엄마는 저에게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무튼 뜬금없기는 하지만 저의 공무원 도전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노량진이나 그런 곳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테지만 저희 집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요새 인터넷 강의나 그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한 집에서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시기가 연옥이 할머니가 이사를 들어온 시기랑 맞물리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낮이면 어디 식당 같은 곳에 소일거리를 나가시는지 집에 안 계신 날이 꽤 되더라고요. 사실 나이 먹고 다시 공부를 하려니 마음만큼 공부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도 딴짓을 할 때가 많았고요. 책을 펴놓고도 마음은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낮인가 그날도 집에서 강의를 듣던 중이었는데요. 마당 한켠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창밖을 슬쩍 내다보니 연옥이 할머니가 별채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했고 할머니가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바람이나 쏘일 겸 마당으로 나가봤는데요. 저를 보시더니 할머니는 집에 있었냐면서 반갑게 아는 체를 하셨어요.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총각이 나이 먹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겠다면서 웃음을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그날은 일을 안 나가는 날이라 심심해서 별채 앞에 화분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때우는 중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무료했던 우리는 서로 코드가 맞아 떨어졌어요. 마당 한켠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저는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안 되는 공부를 하느라 지루했던 탓도 있었지만 할머니와 나누는 대화는 정말 재밌기도 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공부하느라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했죠. 오래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막내 아들은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며 딸 둘은 시집가서 다행히 잘 산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연옥이 할머니는 입담이 좋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 한참을 할머니랑 수다를 떨게 되었네요. 할머니가 일을 안 나가시는 날이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찾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해주는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고요. 저는 할머니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곳들을 봐드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우정을 키워갔어요. 물론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일은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말이에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할머니랑 수다 떨면서 시간 때우는 걸 알면 안 좋아하실 테니까요. 원래 공부하면 인간관계가 끊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며칠에 한 번씩 할머니가 쉬는 날 갖게 되는 수다 시간이 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져 갔고요. 저는 할머니가 일을 안 나가시는 날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기도 했죠. 그렇게 할머니와 일이 터져버린 그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할머니는 점심때쯤 제 방 창문을 똑똑 두드리시더라고요. 비도 오는데 점심에 부침개 구워 먹는 거 어떻겠냐고 하길래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씩 웃으시더니 책 좀 더 보다가 시간 되면 별채로 넘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강의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배꼽시계가 울릴 때쯤 저는 별채로 넘어가 보았는데요. 이미 노릇노릇하게 부침개 굽는 냄새가 별채에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딱 맞춰 왔다면서 어여 들어오라면서 손짓을 했고요. 그렇게 할머니랑 마주 앉아서 방금 구운 부침개를 맛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도 안 꺼냈는데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부침개에는 막걸리를 먹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몇 잔 마시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 있죠. 저는 할머니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공부한다고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기도 했고요. 할머니 부침개가 아주 제 입에 딱 맞기도 했어요. 비 오는 날 부침개의 낮술이라니 이게 사는 맛이지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막걸리를 몇 병 비우게 되었고요. 알딸딸한 기분이 들어 저는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할머니도 어질어질하다면서 상을 치워놓고는 제 옆에 살포시 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누워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술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는 제 몸을 쓰다듬으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참 때인 총각이 공부한다고 끙끙대고 있는 걸 보면 딱한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한숨을 푹 쉬면서 답했죠. 제 나이면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이 나이 먹고 되지도 않는 공부를 하려니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일도 연애도 다 뒤처진 기분이 들어서 속상하다는 속내를 비추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고요. 잘 풀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냐고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제 몸을 계속 토닥거려 주었는데요. 이게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손길 때문인 건지 야릇한 무언가가 안쪽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의도를 한 건지 자꾸 제 가슴팍을 토닥거리시는 통에 자극이 조금 되었나 봐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살짝 몸에 신호가 와버리고 말았고요. 집에서 편하게 추리닝 바람으로 있다 보니 그게 티가 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눈치채시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살짝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총각 쌓인 거 풀어줘야겠다면서 손이 은근슬쩍 아래로 향하는 거 있죠.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한동안 연애가 없었던 저는 그냥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코드가 잘 맞는 연옥이 할머니랑 함께라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대화 코드도 잘 맞았던 우리는 그것도 잘 맞는 편이더라고요. 사실 엄청 성이 나 있던 저를 할머니는 조금 버거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젊은 총각이라 엄청나다면서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술이 깨지를 않아서 알딸딸하기도 했고요. 빗소리는 그 분위기를 더 묘하고 야릇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결국 저는 연옥이 할머니 안에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게끔 저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고요. 할머니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술은 거의 깬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친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 싱겁게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연옥이 할머니와 저는 그것까지 즐기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아직 엄청 정정하기도 했고요. 연륜이 있어서 그런가 손기술이 참 좋기도 했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점잖을 줄 알았는데요. 연옥이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비교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손이며 입이며 어찌나 잘 활용을 하시는지 제 정신을 쏙 빼놓는 편이기도 해요. 물론 본게임에 들어가면 젊은 제 체력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기는 하시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가 쉬는 날이면 별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절정이 올 때면 저는 할머니를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할머니는 젊은 제가 자기라고 불러주는 게 엄청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평상시에도 단둘이 있을 때는 자기라고 불러달라면서 엄청 교태를 부리시는 거 있죠. 할 거 안 할 거 다 해버렸는데 못 해드릴 게 뭐 있나요?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저는 연옥이 할머니를 자기라고 불러드리고 있고요. 할머니는 그럴 때는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죠. 자기라고 불러드리고 난 이후로는 할머니의 애정 공세가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저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우리 관계는 쭉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의 공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해요. 첫 시험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기는 했는데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첫 시험은 우선 경험을 쌓는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이 공부를 최소한 몇 년은 할 것 같은데 덕분에 연옥이 할머니와의 연애도 꾸준히 이어질 듯 해요. 공부 때문에 사실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매력 넘치는 연옥이 할머니 덕분에 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 수 있어 기분 좋은 요즘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